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드디어 저희 4-4 모델 시작하게 됐죠. 경영 시뮬레이션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받은 최종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그 앞 시간에 같이 만나서 4-4 모델을 한번 같이 해봤어요. 자, 4-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제가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고, 이 강의에서, 그리고 이 강의들의 각각의 개념들과 이 개념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개념들이 왜 계속 쓰이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후에도 어떻게 사용되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현재 4-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는 전자 조립 및 검사 시스템 공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델을 완성시켜 오고 있어요. 그래서 4-3 모델까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완성이 됐고, 이때까지는 사실 부품 이송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가정하고 몇 가지 모델을 계속 단계적으로 만들어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일반화되는 거죠. 진짜 실제와 같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품의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에 관계없이 모든 이송이 생기는 과정에서는 2분이 소요된다고 설정하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모든 2분이에요. 모든 과정에는 모든 2분이라는 이동 과정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새로운 과정에서는 이 펄프 지역에 도착하는 부품들과 폐기, 재생, 선적 위에 떠나는 부품들이 이송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3 기본적으로 4-3 모델을 수정해가지고 4-4 모델을 완성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저희가 나오게 될 개념은, 아레나에서 나오게 될 개념은 스테이션 및 이송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이션 및 이송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는 이해가 도움될 수 있게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송 시간하고 모델링하고 또 부품의 이동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새로 필요한데, 스테이션 모듈과 스테이션 트랜스퍼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링하는 스테이션이라 불리는 위치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실제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는 스테이션이란 이 실제 모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시스템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듈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스테이션은 어떤 프로세스가 쉽게 생각하면 일어나는 장소, 우리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일어나는 장소는 예제에서는 부품의 도착, 네 곳의 제조 셀, 부품이 떠남, 이런 장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션에서는 고유의 이름이 할당될 거고, 또한 모델에서 스테이션은 우리가 다룰 새로운 개념인 스테이션 이송이란 개념과 연계돼서 모델 논리 부분을 입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션 이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개체한 스테이션에서 다른 스테이션으로 연결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션과 스테이션 사이를 스테이션 1에서 스테이션 2로 보내는데, 이 사이에 스테이션 이송이란 걸 쓰면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커넥터를 연결해서 선을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연결선 사용하지 않고도 요 부품들이 이송을 줌으로써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레나에서 이동시간이나 운반 장비나, 그리고 제약되는 이동이 있거나 개체가 유형이 갑자기 달라질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동 시간을 할 때, 표현할 때, 그리고 운반 장비를 표현할 때, 그리고 제약된 이동을 표현할 때, 그리고 개체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유연한 경로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게
스테이션 이송이라는 곳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스테이션 이송은 뭐라고 불리냐면 라우트라고 불려요. 경로. 이 경로를 따르라. 아까 우리가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아까 뭐 이동 시간, 운반 장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스테이션 이송에서. 그래서 스테이션 간의 우리가 개체 이동을 모델링할 수 있게 해주는 경로의 모델링인 라우트를 사용하게 될 거고, 라우트는 스테이션 간의 이동 시간에 소요되지만 통로의 막힘이라든지 운반 장비 사용 불가능, 그리고 뭐 다른 제약 조건들이 인해서 추가적인 소요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라우트는 스테이션 간의 이동에 대한 시간 소요 이런 것들만 가정한다. 다른 것들은 가정하지 않는다. 이동 시간은 우리는 뭘로 표현해낼 수 있다? 상수, 확률 변수, 수식 등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우리가 상수는 2분, 아까 얘기했죠. 확률 변수는 지수 분포 2분, 그리고 수식은 여러 가지 지수 분포 수식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뭐 3분의 1의 확률, 반의 확률, 뭐 동전의 양면 확률 이런 것들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은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거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은 것은 스테이션으로 개체가 스테이션으로 이동할 때, 그래서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션으로 라우트에 의해서 이동할 때 아레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션 이동할 때 아레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동안은 개체가 모듈 사이로 움직이게 하는 모델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실행은 개체들에 의해서 진행되잖아요. 개체 생성하고 논리에 따라 이동하고 시간 소용에 따라 뭐 이벤트가 생기고 마지막엔 소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은 개체를 따라 이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션 이동은 단순하게 시간 소요를 발생시키는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션 이송은 개체에 대한 조금 독립적인 장점을 보기보다는 그 스테이션 이동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게 된다라는 개념이 사실 이 개념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가 라우트가 이송 메커니즘으로 지정된 모듈을 떠날 때는 이송 시간에 대한 계산 사건 시간 그리고 사건 달력에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이 나중에 우리가 이 사건 달력의 라우트를 통해서 이동했다는 걸 이 개체가 제거될 차례가 됐을 때는 이 개체의 목적지 스테이션을 정의하고 모듈 개체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 어려운데 쉬운 말로 말하면은 라우트 이송 메커니즘을 통해서 모듈이 떠나간다 생각해 보시면, 모듈을 떠나갈 때 개체가, 그럼 우리가 이송 시간에 대해 계산된 그 시간, 그러니까 이송 시간에 걸리는 시간들, 그리고 얼마큼 걸려서 이송됐는지, 그리고 각각의 언제 개체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체킹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실러 스테이션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작업장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라우트 모델을 사용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아레나 스테이션 네임 그리고 실러 스테이션 정의되어 있는 모듈 찾아서 그 개체로 간다는 걸 다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뭐가 중요한지는 사실 뒤에도 더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개념이고, 이 라우트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동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강하게 말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체킹이 되고 있다는 거, 라우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라우트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스테이션 이송 모델은 실제 스테이션 이동되는 개체 이동을 보여주는 그 애니메이션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식을 우리가 써가지고 우리가 그 이미지로 만들어 봤잖아요. 그냥 이렇게 꺾이면서 갔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애니멀
애니메이트 트랜스퍼 도구 상자에 있는 스테이션 객체형에서 애니메이션 스테이션도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애니메이트 트랜스퍼 도구 상자에 라우트 객체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경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다각도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표현했고 실제로 이동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라우트 논리가 이제 우리가 추가되면서 스테이션 모델은 첫 번째가 이제 펄프 A부터 우리가 추가가 되는데 어사인 모델의 스테이션 이송 추가는 펄프 A 모델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델 4-3에서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죠? 4-3에서 뭐부터 만들었냐고요. 크리트 모델 파트 A에서 우리가 어떤 어사인 모델을 만들었냐? 스테이션 모델을 만들었냐? 파트 A 어라이벌 시스템 스테이션부터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 A 어라이벌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션 이름을 파트 A 스테이션을 줬고 그 스테이션이 받기 위한 용도로 펄프 A 스테이션을 만들었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라우트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트에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펄프 모델이 끝내고 난 뒤에 펄프 모델이 끝나고 난 뒤에 라우트 모델에서 넥스트 스테이션을 받을 때 그 실러에 갈 때는 사실 발신 측에서 별도 스테이션 모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발신 측 스테이션 모델을 생략하고 수신 측 스테이션 모델만 계속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속 생략하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라우트 모델 통해서 라우트 모델을 중간에 끼워넣기 때문에 라우트 모델에 우리가 수치값들 줬잖아요. 도착하는 값들을 줬기 때문에 목적지 스테이션으로 올바르게 보내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펄프 A 스테이션과 펄프 B 스테이션을 정의하는 모델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 라우트 모델 통해서 다시 실러 스테이션으로 가는 방향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 모델 변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조금 더 알게 됐고 연결선 제거하고 스테이션과 라우트 모델을 추가한 게 계속되는 우리의 이번 이슈였어요. 그리고 밀봉기 그리고 재작업기 여기 보낼 때도 라우트와 스테이션 모델이 필요하게 됐고 각각의 받아주는 스테이션들도 완성했어야 됐어요. 자, 이렇게 완성하고 여러분들이 돌려보면 부품의 주기 시간을 봤을 때 4-3, 4-2 하고 4-4 돌렸을 때 어느 게 더 길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측정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측정값이 반복 실행할 때마다 결론이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반복 실행할 때마다. 그래서 한 해만 실행하지 마시고 여러 회를 실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때에 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4-3과 4-4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모델의 가장 큰 핵심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묻고 싶었던 이야기였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물어봤지만 사실 이동 시간이 0이 아닌 경우에 모델링 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동 시간 0이 아닌 거 다른 이동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주면 되잖아요. 뭐 주면 되겠어요? 스테이션과 라우트 대신 뭘 주면 되겠어요? 시간 줄 때. 프로세스 모델 주면 되잖아요. 액션을 딜레이로 주고 딜레이 타입 콘스탄트 상수로 줘가지고 밸류 값 2를 주는 거예요. 2분. 그럼 프로세스 모델 하나 만들어가지고 2분 걸리는 상수 모델이 나온다는 거죠. 액션 주고 딜레이 2분 주고 해가지고 콘스탄트 상수값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분 걸리는 거 이송 시간이 되니까 사실 똑같은 출력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뭐가 단점일까요? 올바른 출력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개체가 흘러다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But would not allow animation of part transfer. 그래서 이 이송에 대한 정확한 애니메이션을 표현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애니메이션에 경로 이송을 추가할 거란 겁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몰랐으니까 이거 추가하면 안 돼? 라는 생각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추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애니메이션에서는 경로 이송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경로 이송의 애니메이션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션 애니메이션을 넣었단 말이죠. 스테이션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터 트랜스퍼 도구 안에 있는데 그게 없으면 뷰 탭에 가셔가지고 툴바 들어가 보시면 그 애니메이터 트랜스퍼를 체크해가지고 도구 상자가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스테이션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버튼이에요. 애니메이터 트랜스퍼 툴바에 가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도 많이 눌러봤단 말이죠. 트랜스퍼 툴바도 있었고 이걸 사용하기 위한 스테이션 그리고 이 각 사이에 라우트로 연결을 해주는 그걸 그대로 이미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스테이션 이동 경로로 바로 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매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스테이션과 라우트를 통해서 계속 전부 다 애니메이션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챘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 애니메이트 배치가 뭐냐면 B 형태의 애니메이션이란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애니메이터 A하고 B 이런 형태로 그 엔티티 픽처를 만들었다는 거죠. A하고 B 색깔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애니메이션이 어떠한 순간까지는 4개 하나로 묶어서 온다라고 했었어요. 앞에서 기억나나요? 4개의 대기행렬에 도착하는 순간에 4개의 개체들이 겹쳐서 이어지는 모습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4개가 없어지냐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앞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를 줄까 라는 거죠. 어떻게 정의를 줄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실 좀 생각해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어떻게 이 4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개로 바꿀 것인지. 그림은 그릴 수 있잖아요. 엔티티 픽처 해가지고 플레이스먼트 해가지고 픽처 배치해서 4개짜리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1개짜리 되는 거 만들면 되는데 이 그림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바꿀 건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을 들어봤던 걸 기억해 보신다면 어떤 모듈을 사용해야 될까? 이거를 어떤 모듈을? 어떤 모듈이죠? 어사인 모듈이죠. 애니메이션 그림도 바꿀 수 있다. 개체 속성도 바꿀 수 있다. 이 어사인 모듈을 지날 때 이 이미지로 하게 해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티티 픽처를 픽처 배치 B 형태로 해달라. 우리 이름만 정하면 되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일단 파트 B니까 파트 B가 들어올 때는 4개가 하나의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가면서 Purple B 스테이션, Purple B Arrival 스테이션 그리고 Purple B 프로세스 그 사이에 새로운 어사인 모듈을 삽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는 4개의 배치 형태로 나오겠지만 그걸 지나는 순간 서비스 개체들은 부품들로 분해돼서 사용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 어사인 모드를 표현하고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돌아가는 모드에 대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경로에 대한 개념은 거의 다 이해됐을 거예요. 이 경로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경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값들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정도면 실제 모델을 이해하고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조금 거의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들이 모델 오류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모델을 특별히 개발할 때 모델 잘못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때 도대체 아레나에서는 어떻게 고쳐야 될까라는 거죠. 사실 모델 실행되지 않는 전형적인 오류에는 그 정의되지 않은 변수, 속성, 자원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은 모듈, unconnected 모듈, 그 다음에 중복된 모듈. 이름이 중복된 경우가 여러분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름 철자 오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관성 없는 철자를 썼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오류로도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름을 잘 주셔야 돼요. 이런 사용자들이 여러분들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아레나 모델링 유연성이라는 게 너무나 커요. 모델이 액티브한 모델이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매우 작은 모델을 만들고 있지만 이 모델이 더 완성돼서 더 커진 모델을 확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좀 아레나에서 약점이란 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레나가 새로운 모델을 확인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이 오류가 발견되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기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류를 삽입해보고 이 오류를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파트 A arrive, 크리트 모듈인 파트 A arrive에 다음에 있는 assign 모듈에서 우리가 assign하고 파트 A arrive의 연결선을 삭제하고 특히 그 assign 모듈 대하상기 열어가지고 두 번째 할당물 new value 필드에서 tnow인데 원래 tno 이렇게 바꾸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엄청 전형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체크 버튼 해보시면 이제 에러 창이 뜰 거고 그 에러 창에서는 unconnected exit point 연결선이 없다. 그래서 find라든지 아래에서 edit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고치면 또 다른 에러 또 보여줘요. 그래서 tnow, unfind symbol 해가지고 tnow인데 tno라고 적혀 있다고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서 에러를 확인해 보시면 어디에서 에러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에러에 대한 확인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책 204페이지, 205페이지 이런 것도 있구나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입력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거의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실제 모델을 돌리는 데는 이제는 그 스테이션 이동까지 개념까지 들어가면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충분히 기본적인 모델은 다 돌릴 수 있을 거고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가제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델에 대해서 분석을 해오고 돌려오는 건데 그
오는 모델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결과치를 보는 게 여러분들 과제고, 그 과제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데이터를 쌓는 그 연습부터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맞춰보자는 거죠. 시간 개념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고, 시간 개념은 사실 그 전체의 시간 체킹이 돼 있다면 어렵진 않아요. 뭐 어떤 숫자로 나눌 건지, 트리아로 나눌 건지, 아니면 유니폼으로 나눌 건지, 아니면 지수 분포로 줄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지금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요걸 조금 더 어떻게 해놓는지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한 수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해가요. 여러분들 아레나는 잘하고 있으시고,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따라와서 수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잘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아레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듈이 완성이 되게 나면 여러분들만의 그 레퍼런스를 하나 열어가지고 그걸 완성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렇게 되면 거의 수업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과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하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